네, 저희 16페이지에 거기 약간의 불공정성 통계 마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조항이 이제 우리 계약 내용으로 됐고, 또 그 조항들도 일정한 경우에 해석을 할 때 불분명한 경우 할 때 누구한테 고객에 유리하도록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둘 간에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합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양가로 3번 보시면 약간의 불공정성 통제, 내용 통제라면요. 계약의 내용은 됐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일반 원칙 보시면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이다. 백사점 문제잖아요. 사실은. 불공정한 불공정성 우리 민법으로 따지면 104조 문제잖아요. 조문에 여긴 구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6조 1항에서. 그리고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과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규정으로 추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효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효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는 일반 우리 민법 조항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뭐죠?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하면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거기 2번처럼 불공정한 통제의 효과. 근데 모든 조항이 불공정한 게 아니라 50조의 조항을 포함됐다. 근데 그 중에서 한 3, 4개는 불공정할 수 있죠. 나머지가 다 불공정할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원래는 민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일부 무효인 거고 일부 유효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전부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특칙이에요. 여기는 특칙이에요. 특칙.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민총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약간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사업자의 명시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저거는 원래 조항은 100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해놓으니까 50조만 계약의 내용으로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조는 그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럼 걔는 빠지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뭐 된 경우이거나 아니면 계약에 된 조항 중 50조 중 또 뭐가 돼 있어요. 이건 불공정한 거니까 또 무효로 또 빠지는 조항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에 존속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여기 뭐죠? 특칙이에요. 특별 조항이잖아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103조라고 하는 거는 사회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하고 고객 중에 사회가 인정한 게 아니라 뺀 원인은 뭐예요? 둘 중에 누구한테? 고객한테 불리하니까 빼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입장에서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불리한 거예요? 고객이 불리한 건가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나머지도 그냥 유효하게 남기는 거예요. 이게 남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만 목적 달성. 근데 그거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계약이 왜요? 내가 아팠을 때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경우잖아요. 다 빼고 나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굳이 이런 게 들 필요가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빼고 나니까 사실 들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거나 일반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민법 137조의 예외 규정이에요. 원래는 전부 무효잖아요. 근데 여기 거꾸로 돼 있죠. 일부만 무효라고 보고 우리 원래 그거 하려고 한 거잖아요. 불리한 조항만 다 뺄 거잖아요. 불리한 조항만 다 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조항만 남았으면 그것만 갖고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것 갖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전부를 무효가 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해요? 원칙과 얘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이거는 둘 간의 불규정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사업자하고 고객이 어떻게 돼요? 기울어져 있잖아요. 사업자가 더 강하고 고객은 어떻게 돼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고객들과 관련된 불리한 조항을 빼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민총 137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하는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이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 시험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뭐 1순위가 되는 건 무조건 아닌 거고 3순위에도 들어갈까 말까 아직은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대비하기에는 다른 거 다 외우고 나서 그때 여력이 될 때 쓰고 지금 뭐죠? 이해하시고 요 정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고 계시면 돼요. 이제 문제는 여기죠. 지금부터가 이제 수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험법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게
일반 계약의 성립이에요. 아까 계약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서로 대립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만들어진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요건으로 그건 의의라고 하면 합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대립되는 의사표시 원칙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합치와 합치인데 어떤 거예요? 대립되는 의사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가 어떻게 돼요? 합치됐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의사표시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계약 의사표시. 단독행위도 있고 지금 우리는 계약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됐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왔을 때 계약의 성립하고 관련해서 구체화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청약, 승낙, 합치 이게 세 가지가 요건이 된다. 이걸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행위니까 일반적 요건들은 갖춰야 돼. 그럼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민총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럼 민총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는 확정 가능한 거고 불능, 원시적 불능 아니어야 하고 뭐죠? 강행규정 위반 아니어야 하고 103조 위반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안 되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의사判결의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요건은 다 갖춰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거는 특히 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도 일반적 성립 요건을 다 갖추는데 그래서 민법에서는 특히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때 필요한 것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렇죠? 계약은 원래 두 개의 의사표시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합치되어야 되는데 뭐죠? 조문에서 일정한 경우에 의사실현에 의해서 뭐가 돼요?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문이 있어요. 특별한 조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일반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특별한 조문이 있을 때 인정되는 거잖아요. 조문 찾으셔야 된다고. 그 교차 청약은 뭐예요? 여기는 승낙이 없고 청약만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립되는 의사합치가 아니라 똑같은 청약만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여기까지 하는 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청약만 두 개 있을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조문이 있으니까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의사표시와 의사실현에 의한 경우나 교차 청약은 어떻게 해요? 조문을 적어주시면 더 중요하죠. 왜요? 원래는 저 조문이 없으면 이런 경우는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 조문은 특별히 저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니까 저런 조문들은 추가를 해주시는 게 가점이 되겠죠. 왜요? 민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건 청약, 승낙, 합치잖아요. 근데 하나는 의사 표시가 없는데도 계약이 성립하고 하나는 청약만 있고 청약만 두 개 있지 승낙이 없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나온 거죠. 케이스 문제. 케이스 문제로 나왔어요. 그 2016년도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아닌 그 위의 방법으로 성립하는 걸 쓰라고 나왔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청약하고 승낙 의사합치로 만들어지는데 그 위에로 만들어진 이거 쓰라는 얘기잖아요. 청약 승낙 아니고 의사표시 없이도 만들어지는 의사실현과 관련된 것도 뭐죠? 교차 청약. 이걸로 되는 거잖아요. 여기 뭐예요? 청약만 두 개 있고 승낙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이 뒤에 걸 쓰라고 나왔고 올해는 케이스 문제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안 나왔어요? 얘가 안 나왔어요. 청약, 승낙, 계약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기본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쪽이 더 나올, 이 앞쪽에서 나온다고 하면 어디 가요? 여기가 더 나올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뒤쪽에서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뭐가 2020년이죠? 작년이네요.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교체 청약이 나왔잖아요. 뒷파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에서 다시 나온다고 하면 어디 가요? 기본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저 앞쪽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올해는 더 잘 하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해서 합의 봅시다. 합의.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계속 봤죠? 서로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때는 합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가 다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죠? 계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당사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총에서 배운 거잖아요. 일단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의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일단 다 합의가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당사자랑 계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을하고 계약하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병이 나타났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주관적 합치가 안 된 거예요. 나는 누가? 이게 주관적 합치의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그 당사자하고 계약을 하느냐. 또 하나 뭐죠?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얘는 101호도 있고 102호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101호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얘는 102호를 팔고 싶어요. 그럼 합치가 돼요? 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내용이 얘는 101호를 사고 싶다고 얘기하고 얘는 102호를 팔고 싶다고 얘기하면요. 합치가 돼요? 계약의 내용이? 합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보는 거죠. 객관적 합치는 내용이 합치예요. 어떤 계약을 체결할 거니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101호를 팔 거니 102호를 나는 101호를 사겠다고 하는데 쟤는 102호를 팔겠다고 하면 합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을하고 계약하고 하고 싶은데 병이 들어왔어요. 그럼 계약이 합치예요? 이게 주관적 계약의 합치예요. 내가 원하는 당사자와 의사표시를 할 거냐. 이게 주관적 합치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우리 아까 봤잖아요.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상대방이 누구하고 할지 이게 주관적 합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지 이게 계약의 자유 원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당사자와 주관적 합치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겠다. 이게 합치가 있어야지 계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봅시다. 객관적 합치, 내용의 합치 볼게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쵸? 내가 원하는 당사자 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101호라면 101호를 팔겠다 해야지 의사가 합치되는 거죠. 이게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하고 이제 문제를 쓰셔야 돼요. 객관적 합치를 뭘로 바꿔 쓰실 수 있어요? 내용의 합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 그 의사표시의 합치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합치는 크게 보면 당사자와 관련된 주관적 합치와 뭐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건지 내용의 합치 이렇게 객관적 합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우리가 세 가지를 외웠잖아요. 오늘 내일 다음 시간에 오실 거는 크게 보면 뭐였죠? 청약이 뭐니, 승낙이 뭐니, 합치가 뭐니가 크게 보면 카테고리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청약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승낙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합치에 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큰 문제로 내서 이게 뭐죠? 그 의사표시로 만들어지는 의사합치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크게 써야 될 거잖아요. 구조를 크게 써야 될 거잖아요. 근데 각각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띄어서.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계약의 합치에 대해서 쓰려면 이거 일단은 뭘 써야 돼요?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는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볼게요? 주관적 합치를 당사자에 관한 합의, 일치를 말하는 거고 내용의 합치는 객관적 합의 이렇게 합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때 계약을 내용으로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합치가 돼야 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뭐만 돼야 돼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서만 합치면 돼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뭐죠? 여기 101호 이것도 중요하지만 뭣도 중요해요? 가격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조그만 거 이거 뭐 그거 컴퓨터 사면서 설명서는 오늘 없는데요. 내일 오셔도 될까요? 아니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와요.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거 있잖아요. 날짜나 뭐 이런 것들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시된 건 다 합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표시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항에 가서 합치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디는 꼭 합치해야 돼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합치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대로 확정, 의사합치가 되기 위해서는 꼭 계약 당시에 합쳐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합치될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은 없는데 그때 오시면 제가 준비해 놓고 있겠어요. 파란색인가요? 그래서 의사가 살 거 우리 용량 이렇게 합치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뭐죠? 얘는 이제 딴 데서 가져올 거예요. 그럼 그 요건만 맞으면 합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준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합치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치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어떻게 돼요? 그 정도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합치되거나, 그러니까 본질적 사항, 중요한 사항, 이 부분 이제 내용이죠.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합치가 되어 있거나 어떻게 돼요? 그때 합치가 안 돼도 어떻게 돼요? 장래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방법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는 된다예요. 합의는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소한 뭐 해야 돼요? 본래는 원래 본질적이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표시한 사항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약으로 두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요, 색깔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노트북을 기능과 더불어서 파란 건 절대 안 돼요. 라고 표시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그런 거죠. 아줌마가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아마 핑크도 있을 거예요. 뭐 크림색도 있어요. 하얀색도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네이비는 절대 안 돼요. 되도록이면 흰색으로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표시됐다면 의사에 뭐 예를 들어서 하얀색으로 해주세요. 그럼 뭐죠? 하얀색을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게 컴퓨터 쓰는데 한색인 거 노란색이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컴퓨터 쓰는데. 그렇지만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확실히 한 것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저는 꼭 흰색이어야 돼요. 제 책상이 흰색이거든요. 뭐 이렇게 깔맞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표시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야? 까만 걸 갖고 온 거죠. 그 아줌마가 이제 까만 걸 갖고 오고서 기능은 똑같아. 그냥 써.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약관도. 개별적으로 자기가 의사를 표명하고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합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애들 중에 모든 게 핑크여야 되고 다른 거 되면 막 짜증내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색깔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간 사탕이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된 사항, 표시된 사항이라면 그것까지 합치가 돼야지 계약이 성립한다는 게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파랑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네이비 갖고 오면서 이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죠? 쌍방에 대해서 합의가 성립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명시적이 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합치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결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물이 뭐니? 이거 내용이잖아요. 뭐 상대방은 대금이 얼마니? 우리 중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제네시스 사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정한 마음을 말하는 건 제네시스였으나 돈이 아반떼면 아반떼에 대해서 합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요? 특정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 얘기해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합치는 돼야 되는데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되지는 않아요. 적어도 어떻게 되면 돼요? 적어도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노트북이 여기 시리얼 넘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확정되려면 어떻게 돼요? 노트북 중에서 내 거 시리얼 넘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고치러 가면 내 시리얼 넘버 보고 저번에 고치러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1년 안에 무상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갔으면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시네요. 이걸 딱 찍어보니까 날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 지난지 안 되셨는데 어머 진작 오시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뭐 이렇게 딱 찍어보면 거기 안에서 뭐 원래 그 언제 팔았는지 그 제조일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언제 썼는지.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딱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라고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 특정할 수 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모르지만 이런 용도의 하얀색이요. 그럼 아직은 특대적이고 앞으로 저 많은 노트북 중에서 그걸 갖고 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특정하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딱 얘기하지 않더라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된다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관적 합치는 상대인지 누군지 그건 일치하고 있어야 되죠. 똑같은 물건이라도 쟤한테는 사지만 쟤한테는 안 사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편의점이 있어도 물을 사더라도 어떻게 돼요?
오는 자기가 가는 데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쯤은 안 가고 이런 거 가고. 그래서 요새는 또 그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포인트 뭐 이런 거 쓰는 거 할인점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합치가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는 구별 개념 찾는 거예요. 구별 개념. 우리가 합치가 됐을 때와 그 2번처럼 불합이는 뭐죠? 불합치란 얘기잖아요. 불합이는 거죠. 그러면 불합이하고 차거의 문제는 뭐가 차이 나요?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이 성립이에요. 그렇죠? 성립이죠. 그래서 불합의는요. 계약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죠. 착오는요. 계약은 성립했으나 그래서 일단 유효하나 일정한 요건 안에서 뭐가요? 의사와 표시가 누가? 표시하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얘네 둘과 관계돼서 주관적 의사 합치가 있느냐 이것만 봤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다가 자기는 속으로 101호를 사고 싶은데 여기 102호라고 사고 싶어서 얘도 101호로 팔고 싶은가 합치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는 겉으로 보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이렇게 성립하지만 얘는 내가 표시하려고 하는 게 잘못 표시했어. 난 101호를 사고 싶어서 101호라고 쓰려고 했는데 오타가 쳐서 101호가 났네. 그러니까 뭐죠?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109조에 따라서 내용상의 착오고 중요 부분의 착오인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합의와 착오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불합의는 어떻게 돼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거죠. 하지만 착오는요. 일단 유효하고 어떻게 되죠? 착오에 대해서 109조의 요건을 누가? 표의자가 증명하면 뭘 할 수 있어요?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합치, 불합의, 착오는 다른 뭐 착오는 뭐예요? 합치는 일어났으나 표의자의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표시된 내용의 불일치가 있어서 109조의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뭐죠? 성립된 계약을 어떻게 돼요?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취소권을 행사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합의는 뭐죠? 불합의는 불일치예요. 불일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치가 돼서 성립하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불합인지 여부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도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합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당사자가 거꾸로 불합의처럼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당사자가 똑같이 해석했다면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따라서 뭐죠?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된 대로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자연적 해석으로 완전히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민총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고 거기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구별하세요. 무의식적 불합의는 어떻게 돼요? 불합의잖아요.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뭐예요? 당사자가 모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모르는 건데 착오는요. 계약이 성립한 거죠. 이게 두 개를 완전 구별돼요. 그래서 착오는 청약 또는 승낙의 어느 하나의 의사표시 내에서 효과 의사와 표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의사표시 효력의 문제이지 뭐는 아니에요. 불합의의 문제는 불성립의 문제는 아니고 뭐죠? 불합의는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의 모습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거죠. 합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죠? 청약과 승낙 서로 반대되는 의사가 합치했을 때 일어나는 게 이게 기본이었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로서 법률이 인정하는 게 뭐였어요? 청약만 2개 있는 경우에도 판례가 어떻게 돼요? 양 청약이 서로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됐다,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팔겠다, 둘 다 뭐라는 거예요? 내 거 사라. 한 사람은요, 내 거 그거 팔아라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둘 다 청약이었잖아요. 승낙은 아니야. 승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약이 왔으면 그거에 대해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다 자기가 뭐예요? 청한 거잖아요. 살래? 팔래? 팔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둘이. 그래서 이거 둘 다 청하는 거였어요. 승낙이 아니라. 그랬다 하더라도 도달한 격에 합치가 있다고 봐주는 규정이 있다죠.
그리고 3번처럼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도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뭐죠? 의사표시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을 때 둘이 합치가 있었다고 봐줘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 어렵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럼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일단 합치 내용이라도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저 앞에 있는 거. 그 뭐까지 쓰시면 좋겠어요. 계약의 성립 모습은 아니어도 불합의와 착오까지 구별 개념까지만 써주시면 좋단 말이에요. 원래 합치란 뭐다? 계약의 내용의 합치,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건데 거기에 구별 개념으로 우리가 계약에 성립하지 않는 불합의와 성립은 했으나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않을 수 있는 착오가 있다. 이렇게 정도만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실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 그 정도까지 무의식적 불합의까지 쓰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 정도만 쓰셔도 잘 쓰신 거예요. 그냥 뭐 합치에 관해서 쓰라 하면 요 정도 쓰시면 요 정도까지만 쓰셔도 우리가 선방을 하신 거예요. 잘 쓰신 거예요. 요 정도. 근데 여기다가 이런 것까지 추가하실 수 있다면 다 가점이 되는 거죠. 이런 정도까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합의의 형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밑에까지 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꾸 써보고 일단은 처음에는 개념만 써보는 거예요. 개념이라도 쓰고 거기다가 내가 개념을 썼으면 얘하고 비교될 수 있는 개념을 쓸 수 있느냐 이걸 하나 더 해보시면 돼요. 반대 개념 쓰면 되잖아요. 이게 합치다. 그럼 뭐예요? 반대 쓰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경우는 이렇다. 효과가 이렇다. 이걸 하나 제대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뭐예요? 반대 개념을 하나 써주시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을 때를 써주면 되잖아요. 뭐 그런 걸 쓰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계약이 효력이 안 난다 할 수 있는 거 취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객관식에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본인을 확인하시는 방법을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게 합치,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까 합치가 이루어지는 게 세 가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칙으로 들어가서 청락, 승낙. 이게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어서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교차 청약에 따라서 일어나는 경우. 세 번째가 의사 실현에 따라서 합치가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청약 봅시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합치 이렇게 합치에 대해서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청약과 관련해서 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더 들어가서 청약에 대한 구속력에 대해서 써라. 청약의 구속력이 뭐예요? 청약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기간을 주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돼요? 승낙은 그 기간에 했을 때 뭐예요? 청약이 갔었을 때 뭐하고? 승낙하고 합쳐져야지 효력이 나타날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잘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청약 볼게요. 의 보시면 청약이란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역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뭐죠? 제의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로는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이거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 그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만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나타날 정도로 표시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살게 이렇게 하면요. 청약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였어요? 중요 부분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중요 부분에 합치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할 때 어떻게 돼요?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정해줘야지 상대방이 응 하면 계약이 합치돼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할 때 뭐죠?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계약의 내용을 체결할 걸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응만 하면 계약의 내용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일방적이고 확정적이고 그런 의사표시를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가요. 왜요? 청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된 게.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청약은 지금은 효과가 없어요. 근데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승낙이라는 다른 의사표시와 결합하면 비로소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약 자체는 그냥 의사표시, 법률 요건이지 바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 사실이지 법률 요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 요건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었죠. 그래서 청약 요건 보세요. 이제 그거를 하나씩 나눠서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가 뭐였어요?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의사가 합치돼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니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요건하고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제 청약이라는 게 아까 뭐랬어요? 의사 합치가 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 합치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는데, 승낙은 이렇게 하자 하면 응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청약을 할 때 뭘 해야 돼요? 청약을 할 때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합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두 개가 다 필요했잖아요.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즉 내용의 합치. 그러니까 누구한테? 특정인에 대해서 해야 돼요. 내 상대방이 될 그 사람한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주관적 합치가 될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청약을 한 사람이 승낙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할 그 사람한테 의사표시를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주관적 합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장차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그 당사자, 특정인한테 해야지 주관적 합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은 누구한테? 원칙적으로 내가 계약을 맺을 그 당사자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인한테. 그래야지 주관적 합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누구라도 상관없는 계약들이 있어요. 사가기만 하면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거는 특별히 너한테만 파는 경우도 있지만 너가 아니어도 돼요. 500원만 내면 돼요. 뭐가 있어요? 자판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자판기는 뭐예요? 누구라도 상관없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약만 체결하면 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칙은 내가 의라고 하고 싶으면 병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병한테 하면 안 돼요. 근데 청약이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자판기, 자동 판매기. 그래서 원칙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상관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한테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라고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가 을한테만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사도 상관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0원에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응만 하면 계약은 체결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꼭 을이 사야 돼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을한테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특정인한테 해야 되는 게 많지만 그 원하는 사람이 누구여도 상관없을 때는 뭐죠? 특정인을 명시 안 해도 할 경우도 가능해요. 상대방이 중요하진 않을 때는.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누구한테? 상대방이 있다면 어떻게 누구한테요? 그 당사자한테 해야지 얘가 뭘 하겠어요? 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은 원칙적으로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라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유효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특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꼭 걔한테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한테 사세요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판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이 뭐만 앞에다 갖고 있어요? 500원, 600원 이런 것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600원 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의사표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얘 의사표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500원만 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괜찮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내가 특정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특정한 사람을 원하지 않고 일정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을 500원 낼 사람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00원 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판기에서 깡통이 떨어지잖아요. 가져가라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다음이죠. 근데 이게 뭐는 돼 있어야 돼요. 이 확정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청약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확정되어 있어야 돼. 응만 하면 계약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는 뭐예요? 500원만 넣으면 계약이 성립해서 딱 떨어뜨려 주는 거잖아요. 이게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판기 서 있기만 하잖아요. 500원 넣으면요. 응이 된 거잖아요. 그럼 바로 떨어져서 계약이 완성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죠? 계약이 응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계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확정성이라고 얘기해요. 확정성.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물건, 뭐 포카리 스웨트, 그럼 거기 딱 있는 거잖아요. 물건. 그리고 매매 가격 500원. 이 중요한 거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라도 상관없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죠? 청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청약이요. 바로 500원 넣으면 계약이 딱 떨어져서 계약이 성립하고 바로 이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응만 하면 이게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 됐잖아요. 당사자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주관적. 내용은요. 포카리 스웨트 500원. 뭐죠? 목적물과 뭐가 정해졌어요? 가격이 다 정해진 경우잖아요. 그래서 상담에 우리가 누르고 500원 딱 넣으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두 개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이제 문제 나오면 이게 차이점이야. 청약의 유인. 이건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는 건 청약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청약을 나한테 해라 이거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죠? 이게 승낙의 이거는 다시 유인한 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체결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뭐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아파트에다가 청약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꼬드기는 거잖아요. 근데 청약하면요. 바로 응 안 하잖아요. 막 뽑으라고 그러고 뭐 101호 아니고 뭐 나는 4층 가고 싶은데 막 뭐 원하는 거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청약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으러 오세요. 응만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누면 저쪽에서 다른 액션을 취해야지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이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대래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겠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구인광고도 그러잖아요. 구인광고 어떻게 돼요? 사람을 구합니다. 그럼 가면요. 바로 안 응하잖아요. 면접 보고 뭐 너 매일 나올 수 있니? 일요일도 나올 수 있니?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얼굴은 고칠 수 없니? 막 요새 그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그따위로는 안 되는데 막 그런 거잖아요. 얼굴 그래서 뭐 요새 뭐 또 그 연예인들 중에 계약서에 쓰고 들어간 애들이 있다면서요. 그 악동 뮤지션이나 자기는 성형 절대 안 하기로 계약서에 쓰고 들어왔다면서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애들은 계약 그 성형 한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거기다 적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른 애들은 성역을 할 수 있다는 게 계약서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걔네들은 그걸 쓰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보통 안 하면 그걸 쓰겠어요? 특약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게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계약할 때 뭐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일정한 경우에 너 성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거기 특약을 두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알고 보면 되게 무서운 조항이잖아요. 네 얼굴을 고칠 수 있어 내가 막 그러면서 계약에 따라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건 안 받아주잖아요. 자기 사람 구한다면서 왔는데 그랬더니 앉아봐. 뭐 집안은 어떠니? 학교는 어떻게 나왔니? 막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단 응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가 왔니? 내가 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이런 걸 우리가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청약에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확정성이에요. 이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합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 개가 의사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약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승낙은 응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야겠니? 응하는 거니까 청약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만큼의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돼요? 갖고 들어가야지 그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확정성. 그래서 뭐는 아니에요. 청약의 유인은 뭐가 없어요? 확정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성이 없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내용을 보면은 계약을 체결하세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응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확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청약의 유인이란 뭐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약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사표시지 자기가 상대방이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별할 때 문제에서 이제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비교 개념으로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돼요?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뭐예요? 응만 하면 계약에 합치가 돼서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인정된다예요. 이게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약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게 의사 합치가 되기 위해서 뭐죠? 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 보시고. 그래서 절에서 청약을 하면 근데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표시잖아요. 내가 청약에 의사표시를 한다고 할 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지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도달하고 나서 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돼요? 다시 나한테 승낙을 해야지 그때 완전히 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죠. 그럼 일단 청약부터 보내야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111조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칙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을하고 계약하고 싶으면 내가 을한테 계약이 도달해야지 얘가 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고 상대방한테 도달해야지 효력이 나타난다. 자판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500원 하고 있는 걸 제가 봐야지 500원을 넣으면 나오겠다고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도달이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하니까 저기 자판기 없는 사람들은 500원 갖고 돌아다니질 않을 거 아니에요. 자판기 있으면 돈이 있나? 사고 싶은 사람에서 놀 거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의 구성력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개념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확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청약에서. 근데 여기서 청약의 구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약은 응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도달했잖아요. 그럼 천년 만년 기다려줘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약은 얼마 동안 힘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구성력이에요. 거기 볼게요. 529조 보세요. 청약의 구성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상대방은 뭐 하겠어요? 응 하면 계약이 성립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뭐라는 거예요? 쟤 아닌데? 이미 벌써 말해놓고서는 쟤 아닌데? 대답하기 전에 야 그거 청약 없는 걸로 해 하면 뭐예요? 저 상대방은요. 다 얘하고 계약 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가 어떻게 돼요? 계약이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거를 뭐 10억에 산대요, 내 집을. 그래서 응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 와갖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미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는 게 주어진 거예요. 승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도달했으면 어떻게 돼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요? 상대방은 응 하면 계약을 성립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는 승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면 벌써 승낙 의사표시를 보낼 수도 있어요. 걔한테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의사표시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계약이 성립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편으로 자기가 보면 이미 붙였어요. 도달해서 붙였어요. 근데 상대방은 안 도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아직 승낙 안 했지? 그러니까 나는 청약 없던 걸로 해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벌써 계약이 성립한 줄 알았는데 그게 막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조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먼저 말을 했으면 뭐죠? 도달한 경우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는 언제예요? 아직 상대방이 보지 않았을 때 하는 게 철회예요.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자기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가서 미리 갖고 오면 그게 철회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편으로 발송을 했어요. 편지를. 근데 상대방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체부를.
그래서 얘네 집에 못 들어가게 막았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계약 자체가 효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청약의 의사표시가. 그렇게 하는 게 철회예요. 근데 도달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도달했으면 청약의 효력은 발생한 거고, 그 효력을 가지고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청약만 자기가 승낙만 하면 효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 계약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도달하면 뭘 할 수 없어요? 철회는 이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뭘로 가는 거예요? 취소로 가는 거예요. 취소로 가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났으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없애는 거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어떻게 돼요? 취소를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이런 문제지 뭔 아니에요. 철회의 문제는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상대방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내가 유보할 수 있다고 미리 유보권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할 수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미 상대방한테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으면 나는 이제 뭐예요? 그 말에 구속되어서 뭐라죠? 안 할 거야. 나 계약 안 할 거야. 이거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만 안 할 거야 할 수 있어요? 도달 전에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 도달했으면 나는 이제 그 청약에 갖는 힘을 어떻게 돼요? 승낙이 오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도달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평생 동안 내가 받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청약을 해서 도달했으면 평생 동안 그 승낙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내가 보낼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보냈다 그러면 3월 뭐 15일까지 답변을 주세요. 이렇게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럼 청약을 언제까지만 할 수 있어요? 오늘 12일인가요? 그러면 오늘부터 15일 안에는 얘는 뭐예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넘으면요. 승낙 안 하나 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철회 못하는 건 언제까지예요? 승낙 기간 중간에만. 얘가 정해줬잖아요. 그 날짜까지만 해주세요. 난 그 날까지만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해줬으면 괜찮은데 안 정해줬어요. 그럼 평생 기다려야 될까요? 그래서 판례는 여기서 조문에 있어요. 529조에서 뭐라고 돼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평생 동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걸 도달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다시 의사표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당한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한 3, 4일 뭐 이렇게 정도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뭐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점은 있어요. 왜요? 여러 가지를 많이 계산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선박 건조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몇 년 동안 걸리는 거면 수주할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며칠이라고 주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계약을 체결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사는 거야. 야 지금 당장 결정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그 수십억짜리 뭐 그 선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많은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전한 건지 니네들이 뭐 도면 같은 거 주면 이게 안전성이 가격 대비 괜찮은가 이런 걸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상당한 기한이 다 다르겠죠.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거 사면서 야 지금 1초 줄 거야 이런 것들 가능할지 모르나 이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건지는 그래서 여기 상당한 며칠 준다고 돼 있지는 않은 거예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검토해야 되는 시간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상당한 기간 내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그 청약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유리한지 좋은 건지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안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걸로 주는 거죠. 그래서 다 보시면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 배제.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일부러 뭐죠? 내가 일정한 경우에 뭐 철회권을 유보하고 있는 거죠. 요건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아는 분이 회계사예요. 그랬는데 아파트가 싸게 나왔다고 얼른 가서 계약을 체결해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중에 자기 싸게 샀다고 좋았는데 계약이 파기됐어요. 왜 그럴게요? 그 상대방이 이혼하려고 할 때 그 집을 얼랑 팔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중개인이 그 밑에서 써놨나 봐요. 그러니까 부부 재산이었는데 부부간에 뭐 불화가 있을 때는 처리권을 유보하는 걸 뒀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별로 생경을 안 쓴 거예요. 그냥 뭐 2천만 원 그걸 안 썼는데 거기 단서 조항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사이에 다 이게 집값이 오른 거잖아요. 그 계약 체결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소액시파법 이걸 갔나 봐요. 그러니까 판사가 갔더니 계약서에 뭐라고 있어요. 단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간에 무슨 합의가 있을 때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이 들어가 있나 봐요. 판사가 그랬대요. 글 못 읽냐고. 본인이 회계사예요. 근데 그걸 못 읽냐고. 거기 그 계약서 써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기위해서 처리권 행사했는데 왜 왔냐 이거지 판사는. 그래가지고 자기 글 못 읽는 사람 돼갖고 와갖고 왔다고. 그래서 계약서 잘 읽어봐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는 열받아가지고 자기 지금 뭐 그게 2천만 원인가 계약금 주고 왔대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원래는 뭐예요? 배약 배상하고 그 원래 우리 계약금 계약이라고 계약금 줬으면 계약금 계상하고 약정하고 이렇게 오니까 그것만 이제 포기하는데 집값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소액시판법에 간 거죠. 아니면 더 주든지 막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말을 딱 글을 못 읽냐고. 여기 이렇게 단서장이 있는데 왜 왔냐고 막 이러면서 그 얘기.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얘기할 때 그거 별로 중요하게 그거 써 있는 건 별로 안 읽은 거죠. 그것만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와이프한테 들었어요. 그 와이프가 누구냐? 같이 고시 공부하는 언니였어요. 그 신랑을 회계사 했어요. 야 바보 아니냐? 나한테 읽어보라고 하지. 자기 혼자 가서 그렇게 하고서는 그러고 왔다. 근데 가서 판사한테 글 못 읽는다고 못 읽냐고 하고 왔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우리가 다 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서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 문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그래서 계약서를 보자고 하잖아요. 뭐 서로 막 말 많이 하지만 우린 뭐라 그랬어요? 내심의 의사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객관적으로 표시된 걸 보고 그 사람의 효과 의사를 정리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가지고 얘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판단할 거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 너도 계약서 갖고 있잖아. 땡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철회권이 이렇게 유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철회권 유예, 우리가 약정 해제권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배제되는 게 어떻게 해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것들이 가능했잖아요. 뭐 그것들 아니면 청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했을 때 일정한 경우에 제한이 배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이 나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확정성하고 구속력이 제일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구체적으로 잘라서 나온다면.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존속기간 거기 그래서 방가로 3번 보시면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승낙 적격과 관련해서 청약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체와 확정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승낙 기간을 보통 정해요. 왜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얘가 안 되면 딴 사람은 계약해야지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정하는데 그래서 원칙을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으면요. 몇 월까지 승낙해 주세요. 그럼 어디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안 되구나. 그럼 딴 사람한테 또 청약을 하든지 해서 이제 계약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계속 걔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효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우리가 승낙 적격,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승낙 적격이라고 얘기해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청약이 존속되는 기간이기도 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승낙을 해야지 뭐가 나요? 승낙도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청약의 존속 기간 동안에만 효력이 유지되고 그 기간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내가 정해져 있으면 그때까지만 평생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주면 돼요. 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청약 기간이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전화해서 독촉하고 아니라고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화해 보는 거죠. 요새 같은 경우에 뭐 확인 다시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청약과 관련된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이제 케이스 문제 나오면 어떤 게 나오겠어요?
저렇게 이제 청약인 경우에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죠? 뭐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언제 확정되느냐, 언제까지 청약 구속력이 있느냐, 뭐 이건 케이스 문제 같은 걸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 날 보냈다, 언제로 정했 뭘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승낙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면 구속력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물어보면 이 조문하고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죠? 청약에 관해서 쓰라 그러면 이 정도 쓰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정도. 그래서 이제 그 거기를 잘라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이제 청약에 관해서 써라.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의 성립과 관련돼서 의사 합치에 관해서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케이스 문제나 이제 나눠진 것들은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조문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쉬었다가 승낙도 봅시다. 승낙 봅시다. 그래서 오늘 한 승낙까지 보시면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범위는 요 정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돼요. 잠깐 쉬도록 할게요.